하지만 이게 얼마나 부족할 거고,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보충제 없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약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17일에 생방송 녹화를 했었어요. 채널 A 행복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자, 가서 개그맨 이정수 씨도 만나고 상당히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이정수 씨가 한창 활동하실 때는 제가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때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 아주 좋아하는 개그맨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 있었고요. 쭈뼛쭈뼛 가서 사진 찍자고 했더니 흔쾌하게 응해 주셨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받고 나서 한컷 찍었고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생방송 대본을 가지고 하는 걸까 안 가지고 하는 걸까?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그대로 읽는 건 아니에요. 대충 플롯만 정해놓고 기본적으로는 출연진들과 MC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촬영 끝나고 이재용 아나운서님과 장혜인 아나운서님 같이 찍었고요. 멋있고 미인이시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 선생님 어떤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이냐, 영양제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자, 그래서 정 약사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양제에 대해서 좀 가이드와 설명을 드리는 자문 패널로서 등장을 했고, 그날 했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는 유튜브에서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주제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비타민 D 이야기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우리한테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인 중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라서 나온 결과예요. 실제로 매스컴이나 신문 등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 뭐 긴팔 긴바지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여름보다 태양도 덜 뜨겁고 하니까 비타민 D 덜 생기겠지. 하지만 이게 얼마나 부족할 거고,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보충제 없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음식으로 할당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기 지금 비타민 D가 좀 풍부한 그런 음식들만 뽑아온 건데요. 셀몬, 연어죠. 연어 반 펠렛, 한 덩이가 펠렛이잖아요. 그거 반을 혼자 통째로 먹어야 비타민 D 812IU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음식들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섭취량은 연어보다 적죠. 이거는 신체 노출 정도에 따라서 비타민 D가 얼마나 합성이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샌디에이고가 있고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가 있고 시니어가 있어요. 시애틀과 샌디에이고의 위치를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중간에 있지만 샌디에이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샌디에이고를 봤을 때 그래도 남쪽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노출 정도가 심했을 때 밖에서 7분 정도 햇빛을 쐬면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대요. 자, 요것만 믿고 안심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가리는 부위가 늘어날수록 시간은 쭉쭉쭉 늘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살이 좀 찐 사람들은 곱하기 2를 해야 된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블랙스킨은 곱하기 5를 하랍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황인종이신데, 황인종은 요 곱하기 5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곱하기 2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피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비타민 D 합성효율은 떨어집니다. 물론 피부색이 짙은 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비타민 D 합성효율은 떨어지지만 햇빛으로 인한 스킨 데미지는 많이 보호가 되죠. 자, 단적인 예로 피부암 발생률은 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적고 생존율도 높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자,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정5가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 때쯤이면 일조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곱하기 2를 하라고 하고요. 아까 그 표는 여름 기준이었거든요.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곱하기 2를 하랍니다. 그리고 대도시면은 또 거기다가 곱하기 2나 곱하기 4를 하래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상당히 일조량이 또 방해를 받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잘 안 하고요. 햇빛 받을 일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생활 문화권에 있죠. 자, 지금 대충 곱해도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에다가 곱하기 32, 최소한으로 곱해도 32배가 더 필요해요. 3, 7에 21, 7, 2, 14, 224. 좀 감이 오십니까? 이건 스킨 컬러에 따라서 비타민 D 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도표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밝은 피부색과 어두운 피부색, 비타민 합성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자, 이런 지정학적 이유, 그리고 우리 유전적 이유, 피부색, 그리고 생활 습관, 외출 잘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팩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뭐 면역에도 좋다, 뼈에 중요하다, 각종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에도 중요하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문헌이 물론 많긴 많지만 실제적으로 비타민 D를 먹고 나서 뭐가 막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죠. 물론 꾸준히 드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드 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즉각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봤어요. 전에 약국 일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비타민 D를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어떤 이유로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우울증 때문에 드신대요. 최대한 우울증 약을 안 먹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는데 비타민 D만큼 확실하게 개선을 느껴보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사람도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말만 그럴싸한 얘기가 아닌 거죠. 비타민 D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플라세보 같은 경우에는 먹으나 마나 비슷했지만 비타민 D를 잘 먹은 사람은 비타민 D 농도는 당연히 올라가고 우울증 정도는 감소를 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정말 부족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일조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밝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미세먼지 때문에도 워낙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남녀노소 가릴 게 없어요. 모두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 부족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중에 특히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서는 좀 반응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본인이 그런 무드 체인지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꼭 비타민 D를 섭취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